몇 시냐? 시간이 어떻게 돼? 몇 시야?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0회 국회 임시 제3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월 30일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계획서 의결과 운영 일정 합의, 증인 채택 등을 한 것은 국정조사 활동을 충실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차 기간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 추가 및 철회에 대하여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의 변경에 관하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출석 요구 철회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3항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출석 요구 철회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무대리 임종방 정보단장을 2차 기간보고에 허석권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2차 기간보고에 출석한 증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서울경찰청 김형록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참고에 대한 출석 요구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오늘 추가 출석 요구 대상인 정보사령관 직무대행 임종방 정보단장과 내일 출석 예정인 허석권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요구 사유 등은 배부에 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출석 요구 철회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22일 실시할 1차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의결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 양당의 의견이 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석 요구서 송달의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오전 중으로 김성훈 간사님과 한병도 간사님께서는 정회관이랄지 오전 회의 중에 틈나는 대로 계속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간보고 목적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거나 그동안 수사에 밝혀진 점을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그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대상기관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간보고 대상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조사본부 이상 8개 기관입니다. 먼저 기간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에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서를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행동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할 때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므로 여기서 마음껏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업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증인 김선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으십시오. 오늘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대장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상황이 발생해서 차장이 대참을 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고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호 차관 직무대행부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오전 중으로 지금 1차 순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 딱 2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어제 4시 25분에 받은 오늘 회의 개의 문자가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전체 회의 전에는 자료 제출 목록과 증인 신청 목록을 회의 전날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공지를 받았는데 이번 회의에는 증참고임 신청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지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공지받지 못했고 행정실,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누구로부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9시경에 행정실장에게 확인을 하니 이미 양당 간사가 몇 명의 그 증인 명단을 놓고 협의 중이다라는 답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미 간사끼리 협의 진행 중인 명단에 추가 명단을 제출하면 되지 않냐고 안내를 하던데 사실은 어젯밤에 이미 시간도 늦었을 뿐더러 첨예한 상황에서
적으로 명단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비교섭단체위원이라는 이유로 오늘 채택하는 증인 명단에 한 명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 비교섭단체위원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관련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저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수차례 겪었기 때문에 협조를 누차 요청드렸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조차 공지받지 못한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네, 이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조차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소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국회 행정실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영현 의원님실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은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번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장유서 순서에 따라서 한기호만 딱 한 번 하십시오.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2발이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작사령관하고 해병대 이사단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접촉 지역 경계 현장 확인 등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을 대행을 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작사령관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보다는 오전만 하고 복귀시키는 게 해병 이사단장하고 두 사람은 지금 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오늘 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진행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대 그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두 분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고 오후에는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못지않게 오늘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또 순서 또 종료 상황을 보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이요? 잠깐 계십시오. 하십시오. 네. 예, 어제 뭐 협상을 했는데요. 국힘 쪽에서 증인이 이제 너무 민주당 쪽에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권 대통령의 내란 폭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는 헌정상의 전례 없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증인을 소환하여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증인 명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하고 국회로 와달라고 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왜입니다.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는지 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증인 숫자가 많은 게 정상이 아니고 이런 걸 정쟁화하려는 것이 진짜 정쟁입니다. 어떻게 비상계엄의 피해자 당사자를 내란 혐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박놓으려고 저는 작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당혹스러운 거는요. 오동훈 공수처장, 김정중 서울중앙지검장원장, 남천규 부장판사, 천대 법원 행정장은 또 왜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계엄 선포하면 뭐 법률 자문이라도 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헌법재판관 정계선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회의장 증인 신청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해서 권력을 나누기로 했다는 거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를 국민이 가지고 있기라도 합니까? 이런 증인 알겠습니다. 네. 자료 겁니까? 네, 자료가 예.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국방부 보안폰 지급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서 대대적으로 지급한 모양인데요. 국방부의 비화폰, 보안폰 이른바 지급 현황, 국방부 및 각군 포함해서 지급 기준, 지급 현황을 적시해서 자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12.3 내란 준비 과정에서는 군 골프장도 중요한 장소로 활용이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강호필, 여인형, 곽종건, 이진우, 문상원, 노상원, 김용군 등 10명에 대한 군 골프장 이용 내역을 오전 질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대통령 휴양지 저도를 방문한 민간인 출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부터 24년 11월까지 특히 김건희와 동행한 민간인들이 군사보호구역인 저도에 어떻게 출입 조치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이른바 개헌 문건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제보에 의해서 입수를 했고 또 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를 덮을 수 없도록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노상원과 김영군이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수방사 33 군사경찰경호대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노상원과 김영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출입한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한병도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원 간사님께서 증인 간에 상당히 좀 이견차가 있어 보이는데 수시로 오전 회의 중에 좀 협상을 계속 좀 진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나와 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오늘 기관 보고는 국방부를 포함해서 8개 기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방부 기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방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주요 사항은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가 발표된 이후 22시 40분 합참은 전군 경계태세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01시 0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03시 20분 투입된 출동 병력의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0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가 국무회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부대별 세부 조치 사항은 각 부대 기관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국방부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12월 6일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렸고 2차 계엄 발령 우려에 대해 추가 계엄 발령 요구 시 수용하지 않을 것과 향후 군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여 비상기험 관련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관련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대외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작전지휘관회의를 통해 북한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작전사별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응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17-2쪽입니다. 미 국방 수뇌부인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연합사령관 등과 위기관리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공조화하였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국방협의체도 정상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군 작전 활동과 교육훈련도 비상기험 사태로 취소된 훈련들을 조정하여 1월까지 대부분 정상 시행 중이고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험 수사 지원을 위해 국방부 수사지원팀을 편성하여 군, 검,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조수사본부에도 군 수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담자 9명은 직무정지를 시키고 주요 지휘자는 직무대리자를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 안정화를 위하여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제대별 지휘체계 확립과 정치적 중립 준수 등 부대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또한 출동 장병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체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북정찰위성 발사 및 핵실험 등 도발 위험에 집중 대비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정책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비하여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견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소된 주요 장성은 보직해임 심의 등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군 본연의 임무인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지속 강화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신뢰를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명령 체계 및 제도, 군대 문화 등 내재된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등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25년도 국방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차례로 보고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인가요? 예,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합참의장을 대신해서 합참 기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1번 주요 사항으로서 12월 3일 22시 28분경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해서 정군 화상회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를 우선 화상회의로 연결토록 지시하였습니다. 22시 32분경에 전 장관이 비상기험 관련 화상회의로 아래 내용 관련에 대해서 지시하였고 이후에는 관련 이상 인원들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2시 50분경에 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화상회의를 연결토록 지시하였고 기록되어 있는 부대들을 연결하였으나 약 23시 50분경에 완료했으나 별도 회의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12월 4일 수요일 날 00시 37분경 연합사와 협조하여 정보함 형태를 격상하였고 03시 20분경 전 장관은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외 부대를 화상회의에서 연결 해제토록 지시하였고 이후에 약 1분 후에 그 4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화상회의로 투입병력 안전하게 원소속 부대로 복귀 등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03시 25분경에 합참의장이 특전사, 수방사 지휘권 환원과 관련해서 전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전 장관은 03시 28분경 지휘통지 전투총지실을 이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취사항입니다. 12월 3일 비상기원과 관련해서 합참은 전군 경태세를 격상하였고 군사지휘본부를 비상수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월 4일입니다. 공안시 13분경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에 합참은 중대급 이상 부대의 동시에는 합참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을 포함하여 지시 및 강조 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02시 52분경 합참은 현 사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강조 사항을 전파했는데 전부대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별도 지시까지 감시 경계 등 대비태세 관련 활동 외 모든 부대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03일 30분경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권 환원한 이후에 부대 복귀를 확인하였고 이후에 04일 32분경 합참은 군 입장문을 언론에 공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05시 50분과 10시 30분에 의장 주관으로 각각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대비태세 관련된 등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06시 45분과 06시 20분경에 합참의장은 연합사령부가 현 사항 관련해서 공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합참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고 한미 공조 및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이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 안위와 국민 신뢰 회복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육군본부 보고해 주세요. 육군본부 기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명과 직위를 말씀.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규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간 보고에 앞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린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치의 의구심이 없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육군본부의 주요 조치와 향후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번,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주요 상황으로 육군본부는 언론 속보를 통해 계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22시 40분경에 합참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6번은 초기 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습니다. 22시 47분경에 참모총장으로부터 합참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원을 판단하였습니다. 23시 31분경에는 수방사 작전처장이 긴급 임무 헬기의 수방사 작전지역 진입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23시 33분경에 승인을 받아 수방사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00시 40분부터 02시 40분까지 합참으로 이동을 준비하였고 03시경에 참모총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 03시 3분경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발한 지 20분이 지난 03시 28분경에 참모총장의 복귀 지시에 따라 계룡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육군본부의 위기조치반 그리고 초기 대응반을 해제하였습니다. 2번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6번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부대 운영 시행 관련하여 지침을 하달하였고 투입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심 결집과 부대 운영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3번 향후 추진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관련 교육 시행 및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육군은 법과 규정에 의한 재반
업무 수행과 야전 부대의 전투 수행 능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실전적 교육 훈련과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 등 오직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첩사령부 보고 주십시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소장입니다. 기관보고에 앞서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방첩사 기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번 주요 상황입니다. 방첩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시 45분경 전 부대원 대상 비상 소집을 전파하였고 12월 4일 01시경 소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방첩수사단장 1처장 통제 하에 국회, 선관위 등의 총 164명이 12월 4일 00시 25분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국회는 방첩수사단장 통제 하에 00시 25분부터 01시 05분간 10개 팀 49명이 총기를 미휴대한 비무장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면서 국회 지역에 일체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및 여론조사 꽃은 1처장 통제 하에 00시 55분부터 01시 43분간 4개 팀 115명이 사복 차림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및 여론조사 꽃으로 각각 출발하였습니다. 과천청사 인원들은 선바위역 인근에서, 관악청사 인원들은 사당역 인근에서, 수원연수원 인원들은 의왕휴게소에서, 여론조사 꽃 인원들은 잠수교 인근에서 대기하며 임무지역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01시 03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01시 06분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습니다. 01시 40분경부터 출동 인원들이 사령부 복귀를 시작하여 02시 20분부터 03시 18분경까지 전원 복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 조치사항으로 현재 방첩사는 검찰특별수사본부 및 공조수사본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연말 부대원 인사이동을 잠정 연기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은폐, 폐기, 삭제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정지된 전 사령관, 1처장, 수사단장 외에도 다수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수천여 건의 자료를 임의 제출 또는 압수물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3번 향후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방첩사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특별수사본부 및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조특위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숨김없이 제출하겠습니다. 4번 결론입니다. 방첩사령부 전 부대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한 가운데 수사 및 국정조사에 성심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보사령부. 예, 정보사령관 직무대리 임종방 준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비상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된 점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보사령부 기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번 주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시 소집된 인원은 총 48명입니다. 임무는 과천 중앙선관위 서부실 출입을 통제한 후 타 부대로 인계하는 것과 과천 중앙선관위로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로 투입한 인원은
계획처장을 포함한 10명이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출발하여 정부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발표 후에 중앙선관위로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후 중앙선관위에서 철수하여 사령부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서는 중앙신문단장을 포함한 38명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전부터 소집되어 과천 중앙선관위 추가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후 05시 40분경에 해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 소집되었던 인원 총 48명은 12월 4일 08시 20분부로 전원 소속 부대와 부서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2번 주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이후 모든 교육 훈련은 부대 내와 부대 인근으로 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비상계엄 시 수집된 인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관과 군종 장교가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결과 유증상자로 진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상담 기관 안내와 심리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주기자 4명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조치하였고 새로 임명된 직무 대리자가 부대 안정화와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번 향후 추진입니다. 사령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정보 지원 대세 유지에 한치의 소름이 없도록 매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부대 운영에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군법, 군인복무기본법 교육을 통해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결론입니다. 향후 사령부는 상급부대 통제하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노정된 현상을 정밀 진단하고 황골탈퇴의 마음으로 지휘체계, 부대구조, 제도 등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보고관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사 직무대행. 네, 네, 보고관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도방위 사령부. 네, 수도방위 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중장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기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관련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 및 향후 부대 운영 순위입니다. 먼저 진행 경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22시 30분경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22시 53분경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에게 사령관의 출동 지시로 먼저 23시 10분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로 출동하여 최초 부대가 23시 40분경에 도착하였고 후속하는 군사경찰단 부대는 23시 30분 이후 76명이 출동해서 00시 04분 선두제대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2시 49분경에 602 항공대대로부터 R75 권역의 긴급 비행 건의를 접수하여 미계획된 비행으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해 조치하였으며 국회에 도착한 병력들은 00시 23분 이후 총 212명 중에 48명이 국회 울타리 안으로 이동하였고 기타 인원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당시 총기와 탄약은 차량 내 보관 상태였습니다. 이후 01시 47분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에 부대별 집결해서 인원 장비 등을 확인하고 최종 05시 50분경에 복귀 완료하였으며 출동한 전 인원과 장비 등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5일부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도방위 사령부는 첫째,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서 특히 비상계엄 관련 출동 병력들에 대한 PTS 검사와 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 부대들에 대해서도 재기능 통합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부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흔들림 없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규정에 맞는 부대 운영과 교육 훈련을 시행을 통해서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작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안정적인 부대 운영과 수립된 사업 계획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부대 단결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수방사 전 장병은 절차 탕마이 자세로 부대 조기 정상화를 통해서
본질에 충실한 부대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부대로서의 수방사의 위상을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기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업무보고 끝나가십시오. 자, 특전사.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재 소장입니다. 기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상황입니다. 특전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장관의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후 22시 47분경 전 특수연사령관이 구두로 임무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1142명이 출동하였습니다. 공안시 03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후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공안시 09분경 전 특수연사령관 임무 중지 지시를 하였으며 02 30분경 출동 병력 복귀 완료하였습니다. 2번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로 계엄 관련 자료 폐기, 은폐, 조작, 일체 금지 지시를 국방부로 접수하여 제가 12월 7일 토요일에 최초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 물론이고 이 관련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심 결집 및 부대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첫째, 장병 소통 간담회는 제가 전 계층별로 작전 투입 병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애로사항을 확인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정화 TF는 7개 팀으로 편성을 해서 장병들의 PTS 선별검사,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선별검사는 1,100여 명을 하였고 상담은 500여 명을 하였습니다. 심리치료 중인 인원은 약 5명입니다. 3번 향후 추진 사항입니다.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군사비대위 확립을 위해 강인한 교육훈련과 부대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번 결론입니다. 오로지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세계 최고의 특전사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은수 소장입니다. 주요 상황입니다. 저희 조사본부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4차례에 걸쳐서 방첩사로부터 군사경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 응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현황 확인 및 이감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관련 법규에 따라 군검찰의 지휘 및 군사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상 편성된 수사관 10명 파견을 요청하여 비무장 사복으로 12월 4일 공안시 08분 부대를 출발시켰다가 상황 해제에 따라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12월 9일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본부 자체 비상계엄 수사 TF를 편성하여 수사 진행 후 12월 19일부로 공수처로 참고인 진술서, 포렌식 자료 등을 이첩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관 5명이 파견되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박선원 예.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군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우리 군이 내란의 도구로 때로는 주체로 앞장서고 이용되고 그래서 명예로운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계셔야 된다는 현 상황 자체가 매우 비통스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국정조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3일, 4일 위주로 보고하면서 제대로 된 기관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조사본부 같은 경우 12월 29일
임무 종료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종료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참에서 적 동태 이상무 전방태세 특이동향 없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모두 북한의 긴급 도발 내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9일부터 이미 내려왔었고 특전사는 12월 1일부터 북한 이상 사태 대비 또는 서울 북한 테러군 진입 등으로 인해서 출동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예하에 내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의 기간 보고가 오히려 12월 3일과 4일에 뼈대만 맞춰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입 맞추기 말 맞추기 한 것은 아닌지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보고의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한 부분이 많이 계시고 또 이 행간에 없는 내용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고 나서 국조특위 위원님들이 각 부대 기관에 이제 요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종합돼서 저희 위원실에 전달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들을 보면은 모 의원께서 요구한 일반적인 자료 요청 내용들을 답하면서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을 그대로 다 숫자까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동 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의 부대, 지휘관, 인원수, 출동 대상 지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명, 몇 개 대대까지도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김땡땡 이런 식으로 했고요. 병력도 숫자를 그대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특전 여단의 편성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거고요. 특전 여단과 특임대를 또 합쳐가지고 이게 몇 명 하면은 그 마이너스만 시키면은 특임대 숫자가 또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특수임무여단은 되게 중요한 보안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총병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러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간이나 그다음에 그 증인들의 답변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사령부도 11조 9에 보면은 검찰의 그 자료를 보면은 과천선관위에 도착한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이게 23시 30분이 아니고 17시경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정보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간 보고가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참작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스터디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언론과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집약적 그런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그건 이따 하십시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간 보고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점이 있고 또 취사 선별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질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기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간 보고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의 예하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 세계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 특검 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금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데 보십시오. 이것 6줄 띡 해놨잖아요. 왜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왜 여기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지역계엄사령부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간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과간이에요, 과간.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 예를 들어서 수방사 같은 데는 수방사 예하에 52사단, 56사단도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일체 언급이 없어요. 특전사령부도 마찬가지예요. 각 여단별로 뭘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 다 빠졌습니다. 이거 오후에 다시 보고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청문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국가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상당히 엄중하고 아주 무겁게 이 혐의를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 됐습니다. 이따 하십시오. 이따가 예. 다음에 이제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분이 증인을 지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얘기한 거 양당 간사끼리 그 협조해서 오후에 보고 받을 수 있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국방차관님. 예. 지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하느냐입니다.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 예하에 우리가 그 부대가 33 군사경찰단하고 55 경비단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경호처에서 군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그 장병들이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사실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가 된다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범법자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거기 있는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해서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에 우리 군병력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호처는 투입을 안 했다 하고 또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은 수사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군사보좌관 장군이 나가 있는데 그 실태 파악 못했어요? 예, 저희는 뭐 투입되지 않았다고 제가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확인을 했는데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 군사경찰단과 55 경비단은 경호처의 배속입니까? 작전 통제입니까? 배속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당분간 배속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속 해제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되면은 경호요원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당장이라도 배속 해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병력은 본연의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작전본부장입니다. 계엄 당일 22시 40분에 작전명령 24-3호가 예하부대 내려갔죠. 일단 먼저 구두 지시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문서가 나갔습니다. 구두 지시는 몇 시에 내려갔어요? 22시 40분에 구두 지시했습니다. 문서는 몇 시에 내려갔습니까? 문서는 그 이후에 문서가 작성된 다음에 아까 기간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시행해야 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비상계엄에 따라서 조치부호대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그 있었겠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계엄사령부로 작전 통제를 준 겁니까? 배속을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계엄사하고 합참하고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평상시 작전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합참해서 통제하잖아요. 네, 작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겼어요? 계엄군으로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과 합참해서 작전 지휘하는 그 그룹은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2개 사령부를 합참이 통제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 것은 그 당시에는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 장관이 합참 의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은 장성급으로 임명을 하고 그것이 합참과의 관계는 법에 지정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법에 지정되지 않은데 합참이 통제하는 부대를 넘겼는데 이것은 명령서에 의해서 넘기는 거죠. 그 자료 좀 요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작전본부장은 허위를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예,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12월 3일 날 국회 진입작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분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받았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눌러 얻고 나오게 해. 이것이 공소장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기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2월 4일 날 그 박한수 사령관님. 네.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 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진석, 김용년, 신원식, 인성한, 최병옥 참가했죠.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전 장관이 그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제2 비상계엄, 제2, 비상계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됐었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수방사 작전 과장 나와주세요. 수방사 참모 누구 있어요? 잠깐 시간 멈추고요. 작전과장 안 나왔어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동도시경에 12월 4일 날 계엄사령관이 52, 56사단 추가 증원 요원 현재 파견 나간 인원 파악하라는 지시 받았죠.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합참이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 역할을 초기에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참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6시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수방사연합.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들 지난 12월 10일 국방위를 아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령관님들이 했던 말씀들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이미 적시된 내용을 여기서 발언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중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강력히 제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장군답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곽종근 전 사령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태도가 특수사령관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전혀 안 보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예, 우선 PPT 자료화면 좀 봐주시죠. 김종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니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곽정훈 증인 이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있었던 것도 맞네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계속하여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용현은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부대 2, 3만 명 동원은 여기 앉아있는 지작사령관 강호필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지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직접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묻는 거는 2, 3만 명 수도권 인근에 2, 3만 명이 움직이려면 지상작전관 사령관에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작사 예하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지작사령관의 그 권한인 부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예. 다음 자료 화면이요. 김용현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이 불법 계엄이 실패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콕 찍어서 지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맞음에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나온 사실 관련해서
특수본이라든가 수사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다음 자료화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일단 계속 설명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이게 조현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사령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수도권 인근 부대들의 서울 진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이렇게 34단을 비롯해서 기계와 여단 등등이 진입하여 점령하라는 그런 계획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해외로 도피하다가 2023년 3월 29일 갑자기 귀국해서 체포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28일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2월 21일 이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2023년부터 계엄을 위한 이 12.3 계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2023년 5월달 구속되어 있는 조현천에게 연금 2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김영현 장관 연금 받으려고 신청한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조현천 계엄 문건에는 발포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홍필 증인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네.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위치한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네. 2017년 조현천 계엄 문건 때 34단입니다. 네. 그때도 출동하라고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 28여단이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단 실무자들에게서 평소 훈련 상황은 달리 전차를 예열하여 출동한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사단은 강호필 증인이 보병사단이고 구사단에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예하 부대에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죠. 양구군청 출동한 계엄군,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입니다. 양구는 21사고 고성은 22사입니다. 이 두 곳에 계엄군이 7명이 출동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출동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지작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작전본부장이 그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 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 경계태세 진돗개 둘 발령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 고성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3군단 현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요. 자, 이 총기까지 휴대하고 다음 자료 화면. 이 사실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수선 침투했을 때 다 이 경로로 해서 다 월북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22사가 왜 그 군청에 들어가서 CCTV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의원님, 저 부대대로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화천, 인제, 철원 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고 지작사 반환인데 왜 양구랑 고성만 출동을 한 것입니까? 그 부대들이 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에 시민들의 그 CCTV를 장악하려 했던 CCTV를 장악이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군경 합동 상황실을 운용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나가서 네.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강호필 사령관. 네. 조금 전에 모두에 좀 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6월 안가, 그다음에 병력동원 사전 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가해서 임무 완수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네.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 달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그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그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이 되고 하면서 불교계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자기 당신의 검사 시절에 일하던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거의 거의 전체의 한 8, 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 제 군생활에서 저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를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주었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작사 이하의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2월 3일 날 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부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고한 것처럼 계획돼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에 접촉 지역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위기 조치 체계 가동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합참에서 통제해가지고 화상회의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VTC만 연결해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령관께서 지구작전 사령관을 하지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되면은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지작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군단도 그렇고 상황실 구성 요원들이 4명에서 8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사령관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상황이 종료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령에 안아서 보자 하는데 당시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님께서 그러면은 계엄사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북한의 일단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일단 집중을 줬습니다. 그 임무에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보면은 앞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태세 2급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뭐 하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이 계엄과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계엄과 계엄사령부와 합참지휘 조직은 완전히 개선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5일 날 일부 지역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군인이 군청을 점령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인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게 김병주 의원님께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참으로부터 예하부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 자동조치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조치되게 돼 있는 게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맞죠. 그런 그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군경 합동 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지금 군인이 자꾸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거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조치 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거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거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상계엄령 당시 양구군청에서 군인이 왜 출입했느냐.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시 양구군청에 출입한 사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군경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직원들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건 양구군청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동조치부호를 모를 리가 없고 합참에서 자동조치부호 발령을 하기 전에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사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회 이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조치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통보는 안 하지만 자동으로 참모들이 NC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 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외환죄로 다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의 반대에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 특검 2차 발의한 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의 전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 5천 단위와 평시에 3천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군은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